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내니스토리 TV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생활법률 시리즈 중에 실생활에 많이 있지만 혹시 간과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작은 고민에 빠지시는 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전문적이거나 깊이 있는 그런 법률 이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 위주로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반성문과 이 탄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나가는 진짜 순풍에 돛달고 물 들어올 때 노 줍고 배를 져라 이제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일이 잘 꼬여서 잘 안 풀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시절도 있습니다. 다 그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특히 이제 무슨 개인 간이나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뭐 경찰이나 뭐 사법당국이나 뭐 이렇게 돼서 뭐 기소를 당하기도 하고 또 법원 가서 또 이렇게 재판도 받고 그런 이제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애석하지만 현실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인생을 사는데 좀 더 옷깃을 여미고 좀 겸허하고 본인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. 반성문 있지 않습니까? 반성문은 본인이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남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피해를 줬다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뭐 법률에도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형법을 보시면 제가 형법은 크게 말씀드릴 계제는 못되지만 범죄 구성 요건이 따로 있지요. 이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것이 참 미묘해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,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진정 그거를 하려고 했던 진정된 마음, 다시 말해서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죠. 형법도. 그거를 또 일본 사람들이 한번 걸러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수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런 형법책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이것이 법률서적인지 뭐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많이 그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랬던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또 이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과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행위론부터 시작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약간 옆으로 샜네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첫째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점은 반성문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을 말합니다. 대신에 이제 탄원서는 그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되는 이제 관계자들 주로 이제 뭐 부모나 그 주변 사람들이 되겠죠. 부모, 형제,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본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반성문은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는 마음이 전제가 된 글이어야 됩니다. 시중에는 이제 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뭐 대행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써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행정사를 포함하는 법률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글을 잘 쓰시고 뭐 장문을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. 뭐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장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거를 말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성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것이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
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더 이상은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다든가 뭔가 그러한 이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다지는 글들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거꾸로 얘기하면 반성문은 누가 본인이 직접 쓰든 아니면 이 반성문을 누가 이렇게 대필을 해주든 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대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이나 형편이 돼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우러러서 글이 나와야지 반성문으로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. 그렇지 않고 뭐 기계적으로 뭐 몇 가지 좋은 샘플들 조합해서 뭐 단어 바꾸고 뭐 문장 바꿔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합하지는 않습니다. 또 이제 반성문과 탄원서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탄원서와 반성문을 읽어보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매우 바쁘신 분들이고요. 권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매일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 그게 참 이렇게 내 거가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정확히 전달이 되게끔 그런 통로나 그런 단어 내지는 어떤 글귀를 쓸 것인가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탄원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 행위자와 관계 있는 분들 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아주 그 피해를 받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딱하기도 하고 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죄를 주지 말라든가 처벌을 원치 않다든가 처벌 불원서 비슷한 거죠. 뭐 그런 식으로 탄원서를 쓸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또 저분이 좀 지금 저렇게 뭐 형사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고 또 그래서 저분은 그렇게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반성문을 뭐 이렇게 컴퓨터로 써야 되느냐, 자필로 써야 되느냐,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재소자들 있지 않습니까? 뭐 구치소나 교도소는 좀 덜하겠네요. 구치소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컴퓨터를 만질 형편도 안 되겠지만 뭐 자필로 뭐 꼭꼭 볼펜을 눌러서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쓰든지 그건 자유입니다. 그렇지만 반성문을 쓰는 사람하고 반성문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, 그 중간에 어떤 형편을 통해서 그 문서가 전달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최근에 저도 의뢰인으로부터 뭐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는 거를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정을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, 그 다음에 그분의 가정환경 또는 그분과 가족과의 관계,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꼼꼼히 따져볼 계제가 되었고요. 또 한편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뭐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생활법률 시리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깊은 내용들, 그 다음에 너무 법률적인 얘기, 그런 얘기는 제 업무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.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. 반성문과 탄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현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의 굳은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
오늘은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또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얘기들, 생활 속의 법률 이야기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내니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직업소개업과 행정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행정사업에 대한 비중을 조금 좀 넓혀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살아가면서 느꼈던 점들,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,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그 한번 눌러서 보고 싶구만,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늘 내니스토리를 애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